잔혹한 발목살인 태클, 침묵을 깨고 드러난 손흥민의 상처. 로스앤젤레스 LAFC의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이 텍사스 휴스턴의 거친 벌판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지난 3월 1일 휴스턴 다이나모와의 원정 경기에서 LAFC는 2대 0이라는 깔끔한 승리를 거두며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완벽한 승리였지만 그 이면에는 손흥민을 향한 상대 선수들의 도를 넘은 육탄 공세와 자칫 선수 생명을 앗아갈 뻔한 끔찍한 파울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LAFC가 휴스턴 원정에서 승리를 맛본 것은 무려 6년 만의 일입니다. 2019년 이후 이어진 끈질긴 징크스를 깨뜨린 주인공은 역시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는 이날 선발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하며 팀의 2골을 모두 어시스트하는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경기 종료 후 공개된 한 장의 사진은 승리의 기쁨보다 팬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경기 중반부터 휴스턴 수비진은 손흥민의 스피드를 제어하지 못하자 노골적인 파울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특히 전반 종료 직전 터진 휴스턴 카룰의 태클은 축구 경기에서 나와서는 안 될 살인적인 행위였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소유하고 도는 찰나의 카르른 공과는 전혀 상관없이 손흥민의 뒤꿈치를 향해 스터드를 치켜들고 돌진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심은 바로 코앞에서 이 장면을 목격했고 주저없이 레드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디오 판독 부위의 ER 시스템이 가동되었지만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느린 화면으로 본 저쪽 부위는 가공할 정도로 위험했습니다. 손흥민의 아킬레스건이 있는 뒤꿈치 부위가 상대의 축구와 스파이크에 그대로 찍혀 눌리는 모습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끝난 뒤 라커룸에서 포착된 손흥민의 발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말은 찢겨 있었고 아킬레스건 주변은 시퍼렇게 몽이 든 채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만약 손흥민의 발이 지면에 조금 더 강하게 고정되어 있었거나 카를의 무게 중심이 조금만 더 실렸더라면 아킬레스건 파열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뻔했습니다. 아킬레스건은 축구 선수에게 심장과도 같은 부위입니다. 한번 파열되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재활이 필요하며 복귀 후에도 이전의 폭발적인 속도를 되찾기 어려운 치명적인 부상입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입장에서도 이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월드컵을 앞둔 시점에서 주장 손흥민이 이런 무책임한 파울로 쓰러졌다면 한국 축구의 기둥이 뿌리째 흔들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휴스턴의 거친 수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은 손흥민을 단순히 기술적으로 막으려 한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위협을 가해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손흥민은 고통을 참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는 통증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도 끝까지 경기장을 누비며 동료들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승리를 확정짓는 두 번째 도움 장면에서 보여준 그의 헌신적인 스프린트는 그가 왜 세계 최고의 선수인지를 증명하는 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장의 열기가 식은 뒤 찾아온 고통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 인터뷰를 사연할 정도로 통증을 느꼈고 의료진의 집중 케어를 받으며 경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침묵 속에 가려졌던 그의 상처가 세상에 드러나자 미국 현지 언론과 팬들은 휴스턴의 비신사적인 행태에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라 한 선수의 커리어를 위협한 폭력에 가까운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이름값 때문 휴스턴 감독의 선 넘은 패배 인터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기가 종료된 후 축구계의 시선은 승리한 LAFC보다 패배한 휴스턴 다이나모의 벤치를 향했습니다. 보통 경기가 끝나면 감독들은 자신의 전술적 패착을 인정하거나 상대팀의 승리를 축하하며 예의를 갖추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휴스턴의 벤슨 감독은 전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공식 기자회견장에 들어서자마자 굳은 표정으로 심판 판정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한의를 넘어 승부의 본질을 흐리는 변명으로 일관되었습니다. 벤슨 감독은 이번 경기의 패인이 실력이 아닌 심판의 편파 판정에 있다고 주장하며 손흥민이라는 이름석자를 직접 언급하는 악수를 두었습니다. 벤슨 감독은 기자들 앞에서 카를의 퇴장 장면을 두고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주심이 옐로카드를 생각했다가 나중에 레드카드로 바꾼 것은 손흥민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이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는 여러 번 영상을 다시 봤지만 결코 퇴장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 판정 하나가 경기 전체의 흐름을 완전히 바꿨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상대 선수가 누구인지도 판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라며
손흥민의 세계적인 명성이 심판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실상 심판이 손흥민의 이름값에 눌려 휴스턴에게 불리한 판정을 내렸다는 피해망상에 가까운 주장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벤슨 감독의 이러한 발언은 축구계에서 실소마저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LAFC의 홈구장이 아닌 휴스턴의 안방인 셀에너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경기였습니다. 축구계의 상식으로 볼 때 홈 어드밴티지는 원정팀이 아닌 홈팀인 휴스턴이 가져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 심판이 분위기에 휩쓸렸다면 홈팬들의 거센 야유를 받는 상황에서 홈팀 선수에게 레드카드를 거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심이 단호하게 퇴장을 선언한 것은 그만큼 카를의 반칙이 명백하고 위험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홈구장에서 벌어진 명백한 파울을 두고 원정팀 선수의 이름값 탓을 하는 것은 패장의 비겁한 변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비 얘기를 하더라고요. 휴스턴 팬들 역시 감독의 발언에 동조하며 온라인상에서 손흥민에 향한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이 과하게 엄살을 부려 퇴장을 유도했다는 근거 없는 비난을 퍼부으며 경기 결과에 승복하지 않은 추태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손흥민의 발상태는 결코 엄살로 치부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축구화가 뚫릴 정도로 강한 충격이 가해진 상황에서 선수가 고통을 호소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벤슨 감독의 무책임한 발언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선수가 저지른 위험한 행위를 정당화하고 상대 선수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승부의 세계에서 패배는 스디슨 법이지만 그 패배를 대하는 자세에서 팀의 품격이 결정됩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휴스턴 다이나모는 경기 결과뿐만 아니라 매너와 품격에서도 완패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말았습니다. 아킬레스건 파열 위기, 월드컵 꿈까지 앗아갈 뻔한 살인 행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축구 선수에게 아킬레스건은 단순히 신체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폭발적인 가속도와 방향 전환들이고 점프의 원동력이 되는 가장 핵심적인 부위입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휴스턴의 카를의 강한 태클이 축구계 전체를 분노케 한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슬로모션 영상으로 확인된 장면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카를의 스터드는 정확히 손흥민의 왼쪽 아킬레스건 부위를 강하게 내리찍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는 축구 경기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단순한 경합 과정에서의 충돌이 아니라 상대 선수의 커리어를 끝내버릴 수도 있는 명백한 위의 행위였습니다. 만약 손흥민의 발목이 지면에 완전히 고정된 상태에서 체중이 실렸다면 아킬레스건 파열은 피할 수 없는 결과였을 것입니다. 아킬레스건 파열은 운동선수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수술 후 복귀까지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복귀하더라도 예전의 탄력과 속도를 되찾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히 30을 넘긴 베테랑 선수에게 이런 부상은 은퇴를 고려해야 할 만큼 치명적입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에게는 더욱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를 앞두고 팀의 정신적 지주이자 전술의 핵심인 손흥민이 이런 무책임한 파울로 쓰러졌다면 한국 축구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한 선수의 무모한 태클이 개인의 커리어를 넘어한 국가의 축구 열정과 꿈까지 짓밟을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LAFC의 도스 산토스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 상황의 심각성을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는 내 판단으로는 명백하게 위험한 플레이였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은 손흥민의 가격한 부위가 문제였다며 손흥민의 발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자칫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조금만 더 강하게 들어왔다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었더라며 카를의 태클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폭력적이었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감독 입장에서 팀의 에이스가 이런 식의 보복성 태클에 노출되는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는 승전 3점보다 손흥민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상대팀의 거친 플레이를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스턴 측에서 보여준 태도는 적반하장이었습니다. 부상 위험에 노출된 선수에 대한 사과나 배려는커녕 오히려 퇴장 판정이 가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모습은 스포츠맨십의 실종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일치했습니다. 고의성 여부를 떠나 타격 부위가 아킬레스건이었고 스터드가 들린 상태에서 가해진 충격을 레드카드 이외의 판정은 존재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다행히 손흥민은 천운으로 큰 골절이나 파열은 피했지만 이번 사건은 MLS 무대에서 활동하는 스타 선수들을 향한 보호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값이 판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손흥민이라는 이름값에게 그토록 잔인한 견제가 들어온 것이라는 역설적인 진실이 밝혀진 셈입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MLS 사무국의 철퇴. 이것은 명백한 레드카드다. 휴스턴 감독과 팬들의 억지 주장이 거세지자 결국 MLS 사무국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리그의 권위와 판정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사무국은 공식 프로그램인 인스턴트 리플레이를 통해 해당 사건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 주 동안 발생한 논란의 판정들을 전직 심판과 전문가들이 모여 현미경 분석카드 파헤치는 코너로 리그 내에서 상당한 신뢰도를 자랑합니다. 사무국은 손흥민이 유도해낸 두 번의 퇴장 장면을 모두 다루며 휴스턴 측의 항의가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먼저 전반 추가 시간에 발생한 카를의 퇴장 장면에 대해 사무국은 단호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분석관은 휴스턴이 다이렉트 레드카드 판정이 크게 당황했을 것이고 그 팬들의 마음도 이해는 간다라며 운을 뗐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냉철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당신이 휴스턴 팬이라면 감정을 배제하고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야 한다. 과연 이 판정이 정말 과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사무국은 가를이 비록 풀스피드로 접근한 것은 아니지만 수비수의 스터드가 명백하게 손흥민의 아킬레스건이 있는 뒤꿈치를 밟았다는 사실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분석은 이 접촉이 공과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태클을 당할 당시 손흥민의 발은 땅에 굳게 박혀 있었고 손흥민은 카를의 태클을 미리 인지하거나 피할 수 있는 물리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무국은 이런 형태의 태클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축구 규칙상 심각한 반칙 행위로 인한 퇴장은 불필요하게 과도한 수준의 파울을 범했거나 상대 선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중 단 하나만 저질러도 주어진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손흥민이 아닌 그 어떤 무명 선수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카를의 행위는 무조건적인 퇴장감이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퇴장 상황 역시 논란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손흥민이 골키퍼와 1대1로 맞서는 완벽한 득점 기회에서 휴스턴 수비수가 무리하게 뒤에서 잡아챈 것은 명백한 득점 기회 저지 DOGSO에 해당했습니다. 사무국은 이 장면을 두고 볼 것도 없이 퇴장이라며 일축했습니다. 그 이해들을 하더라고요. 결국 휴스턴의 벤슨 감독이 주장했던 손흥민의 이름값 때문에 심판이 위축되었다는 음모론은 실력 차이를 인정하지 못한 패배자의 떼쓰기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MLS 사무국의 이 같은 명확한 입장 표명은 단순히 한 경기한 것이 아니라 리그 전체의 손흥민과 같은 핵심 자산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셈이 되었습니다. 슈테브링 휴스턴 선수들, 버이그명으로 이어진 추가 칭게이 전말 회의를 하더라고요. MLS 사무국의 판결은 단순한 말잔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기 당시 레드카드를 받고도 불복하며 그라운드 위에서 심판의 결정을 비웃듯 한참 동안 퇴장을 지원했던 휴스턴 선수들의 아나무인 격인 태도는 징계위원회 뇌관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퇴장은 주심의 고유 권한이자 경기의 흐름을 주저하는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카를과 부사트를 비롯한 휴스턴 선수들은 주심의 레드카드를 무시하고 필드 위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고의적으로 경기를 지연시켰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는 명백한 스포츠 정신 위반이자 심판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리그 사무국은 경기 직후 공식 발표를 통해 휴스턴의 비신사적인 행태에 대해 엄중한 경고와 함께 벌금형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카를이 LAFC전 전반 추가 시간 4-7분경 퇴장 명령을 받고도 경기장을 즉시 떠나지 않은 행위가 규정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같은 경기 후반 3-2분경 퇴장당한 부사티 역시 똑같이 경기장을 제때 떠나지 않고 항의를 이어간 점에 대해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이미 승부가 기울어진 상황에서 단순히 감정을 표출하는 것을 넘어 상대팀의 흐름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다분했기에 징계의 명분은 충분했습니다. 휴스턴의 이러한 우비기는 결국 팀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감독이 공식 인터뷰에서 판정을 비난하고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퇴장을 거부하며 때를 쓰는 모습은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프로 축구는 기술과 전술이 맞붙는 무대이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선수들의 놀이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MLS 사무국이 이번 벌금형을 단호하게 집행한 것은 앞으로 리그에 참여하는 모든 팀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흥민과 같은 스타 플레이어를 향한 무차별적인 파울이나 그에 따른 집단적인 항의가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이번 징계는 향후 손흥민을 상대하게 될 MLS 내 모든 팀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과거처럼 무리한 태클이나 심리전으로 손흥민을 흔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들은 손흥민의 빠른 발과 예리한 패스를 막기 위해 더 정교하고 지능적인 수비를 고민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거칠게 막아서다가는 옐로카드나 레드카드를 받고 팀의 전력 누수까지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를 안게 된 셈입니다. 휴스턴의 몰지각한 태도와 그에 따른 징계는 역설적으로 손흥민이 이 리그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를 향한 견제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방증이 되었습니다. 과거 실비드전의 기억, 손흥민이 보여준 진정한 페어플레이. 휴스턴 선수들이 보여준 추태와 달리 손흥민은 과거 자신의 경력을 통해 진정한 축구인의 자세가 무엇인지 몸소 증명해 보인 바 있습니다. 기억을 조금 옷을 올라가면 과거 토트넘 시절 손흥민이 시피드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장면이 떠오릅니다. 당시 페널티 박스 안에서 상대 선수와 충돌한 뒤 쓰러진 손흥민에게 주심은 곧바로 상대의 파울을 인정하며 다이렉트 레드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경기장 내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고 상대 스미스는 자신의 행동이 고의가 아니었음을 강하게 호소하며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얘기를 해보려고요. 그 순간 손흥민의 반응은 모두의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 쓰러져 있다가 회복하고 일어나자마자 주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손짓을 섞어가며 그 선수의 반칙은 결코 고의가 아니었으니 퇴장 판정을 다시 고려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 비디오 판독 결과 판정이 번복되어 정거로 완화되자 손흥민은 오히려 당돌을 치며 상대 선수를 격려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야말로 축구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인 페어플레이이자 동료를 향한 존중이었습니다. 축구는 격렬한 몸싸움이 오가는 스포츠이지만 그 안에서 선을 넘지 않는 것은 선수 스스로의 목숨을 보여준 대목이었습니다. 반면 이번 휴스턴의 카를과 벤슨 감독의 태도는 손흥민이 과거 보여주었던 모습과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아킬레스건은 선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급소 중 하나입니다. 만약 고의적으로 급소를 노리고 가격했다면 그것은 축구 기술이 아니라 명백한 폭력입니다. 눈을 찌르거나 신체 중요 부위를 의도적으로 가격하는 행위인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물며 프로 축구 선수의 생명줄과도 같은 아킬레스건을 노린 태클이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손흥민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팀의 승리를 견인했지만 상대팀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심판 탓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모습은 승부의 세계에서 패배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되새리게 합니다. 만약 휴스턴 선수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먼저 보였다면 오늘날과 같은 비난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손흥민이 보여준 과거의 페어플레이는 그가 왜 단순히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면에서도 세계 최고의 선수라 평가받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교과서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손흥민의 위대함이 화려한 공격 포인트 뒤에 숨겨진 높은 품격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댈러스전 프리뷰, 다시 타오르는 손흥민의 득점포, 휴스턴 원정의 열기가 재씻기르전. 손흥민은 오는 3월 8일 오후 12시 30분 LAFC의 홈구장에서 펼쳐질 댈러스와의 리그 3라운드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댈러스는 손흥민이 미국 무대 데뷔전에서 첫 골을 터뜨렸던 상대이기도 합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의 기억은 여전히 손흥민의 발끝을 자극합니다. 이번 시즌 댈러스는 새로운 감독 체제 아래서 2년차를 맞이하며 전술적인 안정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객관적인 전력과 선수단 면밀을 살펴보면 지난 시즌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댈러스의 재정적 규모는 리그 내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를 맞추는데 여전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LAFC 입장에서 댈러스는 결코 두려운 상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 7개월 전 원정 경기에서 16개의 슈팅을 쏟아붓고도 단 한 골에 그치며 무승부를 거뒀던 아픈 기억을 서력할 최적의 기회입니다. 당시 손흥민은 홀로 8개의 슈팅을 시도하고 3개의 유효 슈팅을 기록하며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댈러스의 골문은 손흥민의 움직임 앞에 수차례 허물어졌지만 운이 따르지 않았고 수비수의 몸에 맞고 굴절되는 불운이 겹치며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통계가 말해주듯 그날 경기는 압도적인 일반 공세였고 이번 홈경기에서 그 차이를 스코어로 증명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대딜을 하더라고요. 댈러스의 수비진은 지난 시즌 내내 뒷공간 노출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손흥민처럼 순간적인 침투와 라인 브레이킹에 능한 공격수를 상대로 댈러스의 수비 라인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LAFC가 홈에서 보여주는 특유의 폭발적인 공격 전개는 댈러스의 수비진에게 90분 내내 악몽이 될 것입니다. 손흥민 역시 이번 경기를 통해 리그 첫 골의 물꼬를 확실히 트겠다는 각오입니다.
지난 경기 어시스트로 팀의 승리를 이끌었지만 최전방 공격수로서 득점에 대한 갈증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손흥민을 뒷받침하는 LAFC의 중원 또한 이번 댈러스전을 대비해 정교한 패스워크를 다듬고 있습니다. 댈러스가 수비 라인을 내리고 이른바 텐백 전술을 들고 나온다 해도 손흥민의 유연한 움직임과 동료들과의 연계 플레이라면 충분히 파괴가 가능합니다. 댈러스 감독이 지난 시즌부터 고민해온 수비 조직 내의 부재는 이번 경기에서도 LAFC가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할 공략 포인트입니다. 손흥민은 이미 댈러스의 수비 패턴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으며 이번 홈 경기에서는 지난번과 같은 운 없는 무승부는 없을 것임을 경기력으로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준비는 끝났고 이제 손흥민의 발끝에서 터질 화력쇼를 기다릴 일만 남았습니다. 세대형 완승 예고, LA의 황제 손흥민이 써 내려갈 새로운 전설. 이제 시즌은 오는 3월 8일 오후 12시 30분 로스앤젤레스 홈구장에서 열리는 댈러스와의 일전으로 향합니다. 지금의 LAFC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팀의 중심에는 단연 손흥민이 있습니다. 휴스턴 원정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경기력과 끈질긴 투지는 동료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지난 6년간 지속되었던 징크스를 깨부수며 얻어낸 2대 0의 승리는 단순히 승점 3점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LAFC가 우승을 향한 진정한 강팀으로 거듭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으며 팀 전체의 자신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을 고려할 때 이번 댈러스는 LAFC의 일방적인 공세가 예상되는 한판입니다. 지난 맞대결에서 16개의 슈팅을 쏟아붓고도 불운한 굴절과 결정력 부족으로 무승부에 그쳤던 아쉬움은 이번 홈 경기에서 완벽하게 해소될 것입니다. 당시 경기에서 보여준 손흥민의 8개 슈팅과 3개의 유효 슈팅은 댈러스 수비진이 그를 제어할 능력이 없음을 이미 증명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엔 홈팬들의 뜨거운 응원의 등이 없고 그 파괴력을 배가시켜야 합니다. 적어도 3대 0 이상의 완승을 거두며 리그 상위권을 향한 질주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흥민은 이제 단순한 공격수를 넘어 팀 전체의 전술을 이끄는 지휘관이자 아이콘입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상대 수비진은 불필요한 견제를 하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런 방에 흔들릴 선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실력으로 압도하고 더 정교한 움직임으로 빈틈을 찾아내는 것이 그의 스타일입니다. 댈러스가 어떤 전술을 들고 나오든 손흥민의 발끝에서 시작되는 공격의 물결은 결국 승리를 향해 도달할 것입니다. 이번 댈러스전은 손흥민이 왜 LA의 황제로 불리는지 다시 한번 증명하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승리의 기억은 더 큰 승리를 부르는 법입니다. 휴스턴의 비신사적인 행태와 징계라는 잡음을 뒤로하고 오직 축구 자체에 집중한 손흥민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팬들은 경기장에서 그가 터뜨릴 시원한 골 소식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댈러스전은 손흥민의 미국 데뷔골을 기억하는 모든 이들에게 다시 한번 짜릿한 전율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LAFC 황제 손흥민이 써내려갈 이번 시즌의 기록들은 그가 걸어온 커리어의 새로운 정점이 될 것입니다. 머스크나 인터뷰를 하느라고요. 우리는 그저 경기장에 울려 퍼질 환호성과 손흥민의 세레머니를 기대하며 그가 써내려갈 새로운 전설의 시작을 지켜보면 됩니다.